이제부터 가정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학원 수강생의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건데 학생 번호 컬럼이 있고 이름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 학생이 어떤 과정을 듣는지 이수 중인 과정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024 01이라고 할 거고 이름은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과정은 자바라고 할 거고 2024 02 여기고 여기는 김영희 이 사람은 C 언어 얘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컬럼이라 부를 만한 거는 학생 번호 이름 과정 이거죠. 인서트 쿼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각각 이렇게 될 거고 어떤 과정에 등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라는 이 학생이 C 언어 수강 중에 다른 언어까지 수강을 신청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학생의 과정은 이 셀에 저장되겠죠. 근데 그게 파이썬입니다. 그 언어가. 이렇게 해도 이 학생이 뭘 듣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문제점은 파이썬 수강하는 학생을 찾아하는 경우에 이제 뭐 조건식으로 웨어절에다가 이거 한글이 안 되네. 과정은 파이썬이라고 할 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얘는 안 나오죠. 왜냐면 파이썬을 포함하는 이라고 써야 되지 과정 자체가 파이썬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굳이 like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목 이름이 이제 뭐 다른 걸로 바뀌면 또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 데이터를 한 컬럼의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는 좋은 데이터 보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좋은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따로 보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학생 번호는 같아야 되고 동일 인물이 다른 수업을 수강하는 거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한 칸당 데이터 한 개 보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꾼 거를 제1정규화라고 합니다. 제1정규화. 그리고 이 정규화를 만족하는 테이블을 1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제1 정규형 테이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이크는 어떻게 보면은 알다시피 뭘 포함하거나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전체에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해당 문장을 포함하는 과정을 찾는 과정에서 속도가 저하돼요. 그리고 데이터 수정하는 측면에서도 더 편하게 수정할 수 있죠. 요게 제1 정규화를 만족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요거는 지우고 정규화를 만족하지 않았을 때 엑셀은 이게 불편하네요. 제1 정규화를 만족하지 않은 테이블, 정규화를 만족한 테이블. 옆으로 놓을까? 옆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정 말고도 이번에 제2 정규화, 제2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과정 말고도 이제 뭐 수강 완료 여부까지 수강 완료까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넣을까? 가격도 한번 넣어볼게요. 수강 완료 이거는 0과 1과 0, 1로 나누고 가격은 30만원, 40만원, 파이썬은 35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을 늘렸습니다. 한 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칼럼이 늘어났죠? 두 개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C 언어가 두 개 행으로 있는데 C 언어의 수강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강료가 올랐어요. C 언어 과목이. 예를 들어서 45만원이 됐다고 한다면 건드려야 하는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맞죠?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근데 만약에 C 언어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더 늘었어요. 서로 다른 수강생 이렇게 총 4명이 됐습니다. 점점 더 늘어가지고 한 100명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C 언어를 듣는 학생만 100명이니까 그 100명의 데이터 셀에 들어있는 행에 있는 C 언어 수강료를 100번 45만원으로 고쳐야 한다는 점이 발생하죠. 데이터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 가격 하나 고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게 좀 합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때 하는 게 제2 정규화입니다. 제2 정규화. 일단 제1 정규화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이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정규화. 이거는 이제 현재의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던 이 테이블이 수강 완료랑 가격, 수강 완료는 차치하더라도 가격이 이 테이블에 주제가 안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누구의 주제에 맞냐면 수강 과목 또는 그냥 과목에 해당하는 거죠. 과목이라는 테이블에 더 적합하죠. 그래서 굳이 어떤 칼럼이 이 테이블 안에 꼭 있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 바로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수강 완료까지 수강 완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강 완료. 얘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니까 이렇게 얘만 따로 분리를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얘만 여기다가 과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 여기 자바, 시어너, 파이썬 이렇게 써준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가격이 바뀌면 여기 시어너만 45만원으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이 작업을 제2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 제2정규화를 만족하는 테이블을 제2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제2정규형 테이블. 그러면 만약에 또 파이썬 가격이 또 오른다. 그럼 전에는 어때요? 제2정규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 테이블에서 일일이 다 바꿔야 했다면 제2정규화를 마친 뒤에는 여기 하나만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이때 문제점. 만약에 김철수가 결제해야 되는 금액을 알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강 현황 이 테이블 내에서는 알 수가 없죠. 테이블 두 개를 참고해야 됩니다. 이 테이블까지. 테이블 두 개를 봐야 얼마 내야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철수가 자바를 듣고 있잖아요. 과정 테이블을 봤더니 자바는 30만 원이죠.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로 조회할 때 그때는 조금 귀찮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처음에는 수강 과목으로 했다가 과정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참조키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름을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 컬럼을 참조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과정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데 필요한 컬럼이죠, 이게. 그래서 C 언어의 경우는 45만 원이다. 파이썬은 35만 원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RDB잖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몽고DB 같은 거. 또는 레디스. 정규화 과정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조인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단점이 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런 작업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정규화까지는 하는 게 좋습니다. 제2 정규화까지. 처음부터 테이블을 구성할 때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해야 나중에 좀 관리를 할 때 편해요. 다음은 3정규화, 제3정규화. 제3정규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 과정 테이블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과정 테이블. 과정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DBMS 수업은 얘는 40만 원으로 다시 하고 45만 원. 이것도 뭐가 있을까? 프론트엔드? 자, 프론트엔드 수업은 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과정 2개가 늘었죠. 자, 그러면 각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강사명. 얘는 여기다가 강사명. 홍길동 걱정. 그리고 얘를 붙여 쓰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강사의 학력. 학력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서울대. 이렇게 컬럼의 개수가 2개 더 늘었죠. 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PK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머리 키. 이 테이블에다가 이 2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의 원래 테이블은 과정 테이블이었다고 한다면 프라이머리 키는 과정이죠. 왜냐면 강사명 지금 보면 겹치잖아요. 근데 PK는 난널 제약이랑 유니크 제약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겹쳐도 안 되고 널이어도 안 되고 학력도 겹치고 있고요. 이름도 겹치고 있고 지금 가격도 보시면 제가 이 가격은 언제든지
3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바꾸면 겹칠 수도 있고요. 과정은 안 겹치죠. 음.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학력 컬럼입니다. 학력 컬럼. 학력을 보면 과정이라는 컬럼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과정 데이터랑 출신 대학 데이터, 학력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어때요? 얘네 둘이는 주제가 안 맞죠? 그러면 크게 쓸모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분리하고, 이 학력 컬럼은 강사한테 종속되어 있잖아요. 소속되어 있죠. 맞죠? 방금처럼 원래 테이블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원래 테이블의 다른 컬럼에 종속되는 데이터를 분리한 이 작업을 제3 정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반 컬럼이죠? 제3 정교화가 일반 컬럼에만 종속된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 분리라고 할게요. 분리하는 이 작업이 제3 정교화다. 그러면 이 학력이라는 컬럼은 뭘까요? 어떤 주제에 맞을까요? 그죠? 강사에 해당하니까 강사 테이블이죠. 강사 테이블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얘가 홍길동 이렇게 강사 테이블로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되죠. 종속된 데이터만 빼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강사명이라 하지 말고 강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사 컬럼이 과정 테이블의 강사 컬럼이 강사 테이블의 참조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예요? 이 강사 3명 중에 1명이 학력이 바뀌면은 여기 한 군데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강사 테이블에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여기에 학력 컬럼이 같이 붙어 있었을 때는 한 사람당 4~5개 정도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4~5개 전부 다 학력을 바꿔야 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강사 테이블에 따로 모아놨으니까 강사 테이블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제3 정교화가 이런 과정입니다. 정교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교화가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장점이 좀 데이터를 좀 클린하게 관리하고자 쓰는 건데 너무 또 남발해도 오히려 성능의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테이블을 이리저리 다 찢어 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또 한글이 안 되네. 반정교화라고 있습니다. 반정교화.
요거는 참고 링크로 제가 걸어 드릴게요. 예. 정교화는 좀 지금 3정교화 말고도 이게 아마 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4 정교화 정교화 종류가 좀 많네요. 이렇게 여기가 더 정리가 잘 돼 있네.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링크를 또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정교화도 여기 나와 있죠.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 그러니까 이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정교화를 하고 나면은 데이터 조인 이거 할 때 성능 저하 예상되기 때문에 반정교화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반정교화가 뭔지. 항상 정교화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